유형자산에서 출제된 기출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3002번 세연상사 일반전표 입력. 1번 우일상사에서 공장 증축을 의뢰하여 완공이 됐습니다. 공장 건물 지어달라고 했나봐요. 공사대금 1억 원 중에 60%는 5개월 만기 당사 발행 약소금, 나머지는 당좌수표. 그러니까 공장의 건물이 완공됐으니까 이제 차변에 건물이라고 하라는 얘기네요. 건물. 거래처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이게 1억 원짜리입니다. 건물이. 그 60%는 5개월짜리 약소금이니까 지급보험 이렇게 하면 떨어지겠죠. 상거래 아니죠. 미지급금, 거래처, 우일 60%, 6천만 원. 나머지는 당좌 수표를 발행하면 당좌 예금의 감소, 당좌 예금 4천만 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두 번째, 안전 작업을 위해서 공장 간에 교량을 설치합니다. 공장과 공장 사이에 다리를 설치했대요. 그런 거 보고 구축물이라고 합니다. 돈은 550만 원 당좌 수표. 차변에 구축물. 금액은 550만 원. 당좌 수표 발행, 당좌 예금의 감소 550. 3번 생산 라인 증설을 위해서 5월 1일 계약금 500만 원을 주고 오늘 이제 5월 3일인데 5월 1일에 계약금 500만 원을 주고 서삼상사에 제작 의뢰한 기계장치가 설치가 완료돼서 잔금 2,500 중에서 그럼 합쳐서 3천만 원짜리라는 얘기죠. 기계장치가. 그래서 요거 중에서 2,200은 신한은행 보통예금, 나머지는 15일 후에. 차변에 기계장치의 전체 금액은 3,500과 잔금 2,500 해서 3,000이고, 여기서 5월 1일에 계약금 준 적 있잖아요. 그러면 선급금을 먼저 빼야 되겠죠. 선급금 거래처 걸고 500. 그리고 잔금이 2,500인데 그 중에 2,200이 보통예금. 보통예금 2,200. 그럼 나머지 300 남았죠. 나머지 300은 15일 후에 상거래 아니죠. 미지급금 서삼상사 300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4번) 업무에 사용할 오토바이 3대를 1,500만 원에 구입합니다. 오토바이는 차량 운반구라고 합니다. 차변에 차량 운반구 금액은 1,500짜리 돈 줘야 되겠죠. 4월 30일 지급한 계약금을 빼고 뭐라고 했겠어요? 선급금 거래처 걸고 빼주고 1,100. 나머지는 6개월 후 상거래 아니죠. 미지급금 거래처 걸고 1,400. 5번 광호상사에서 사무용 에어컨 한 대 뭐라고 합니까? 비품이라고 합니다. 비품 차변에 175만 원. 25만 원은 현금, 대변에 현금 25만 원. 잔액은 5개월 할부, 미지급금, 거래처 광호 150. 6번 건설 중인 공장 건물이 완공됐습니다. 자, 동 건물을 등기하면서 취득세 1,500이 들었고요. 그럼 이것도 건물의 원가에 더해야 되겠죠. 자, 동 거래와 관련해서 건설 중인 자산 계정의 금액이 1억 원이래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공장 건물을 짓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돈을 주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뭐로 처리하냐면 선급금이 아니라 건설 중인 자산으로 이렇게 처리해 놔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건물이 완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본 계정으로 돌아서는 거지. 건물로.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뭐도 있어. 취득세도 있으니까 거기다가 취득세도 살짝 플러스 해주고. 그래서 건물의 취득 원가는 1억 원에다가 취득세를 합친 1억 1,500만 원이 건물이 되는 것이고, 돈을 지금 다 준 게 아니라 미리 다 주면서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한 금액이 있으니까 대변으로 건설 중인 자산을 빼주고, 이것도 거래처가 있으면 거는 게 맞겠죠. 없으니까 걸 수가 없네요.
마치 선급금하고 똑같아요. 미리 준 돈, 건물 지어달라고 계속적으로 돈을 주는 거. 그리고 취득세는 현금으로 줬네요. 1,500. 자주 나오지 않는 이름인데 일단 유형자산에 장기간 동안에 건설을 위해서, 제작을 위해서 돈을 주고 있을 때 쓰는 이름이 건설 중인 자산. 다 만들어지면 선급금처럼 빼고 나머지만 돈 주고. 틀은 똑같다. 이름만 좀 특이한 것 뿐이지. 7번. 첫칠 상사로부터 공장, 건물, 건축용 토지를 삽니다. 토지, 공장, 건물, 건축용 토지니까 차변은 토지겠죠. 6천짜리입니다. 그리고 항상 뭐 자산 취득할 땐 부대 비용 있나 봐야 되겠죠. 그럼 토지는 6,600이네요. 나머지는 결제수단이고. 차변의 토지가 6,600. 6천에 600. 자, 돈 줄게요. 토지대금 4천만 원은 4천만 원과 토지 부대 비용은 보통예금. 그러면 4,600만 원은 보통예금에서 나간대요. 4,600. 그럼 나머지는 외상, 상거래 아니죠? 미지급금, 거래처 처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대 원가 더한다는 것만 조심하시면 되겠고. 8번. 5월 1일에 구입한 차량에 대한 취득세가 현금으로 나갑니다. 자, 5월 1일에 이미 차량 샀고 오늘 5월 8일 차량 취득세가 나간대요. 현금으로. 대변의 현금, 차변은 뭐겠어요? 차량 취득 원가니까 취득세는 취득 원가에 가산합니다. 차량 운반구라고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차변에 차량 운반구 금액은 25만 원, 대변에 현금 25만 원. 9번. 공장에 설치 중인 자동화 기계 장치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해서 시운전을 하고 싶은데 휘발유를 사왔어요. 현금 주고. 대변에 현금인 걸 알겠고. 자, 기계 장치를 취득해서 해당 장소에 설치하고 시험 성능하기까지, 즉 저 자산을 취득한 목적, 장소, 상태에 이르기까지 들어간 모든 부대 비용은 다 원가에 가산합니다. 그러니까 휘발유 샀다고 뭐 차량 운반구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던데 이건 차도 아니잖아. 기계 장치라고 해야 됩니다. 5만 원. 대변에 현금. 그 다음에 10번. 신축 공장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 비용 등으로 취득세가 250이 나갔고 화재보험료 200이 보통예금에서 나가요. 자, 공장 건물에 대한 취득세는 공장 건물이라고 해야 되는 거고 그 건물의 화재보험료는 취득하는 과정이 아니죠. 이제 갖고 있다가 계속 1년 동안 보험 혜택을 받는 거니까 얘는 그냥 보험료인 거야. 그래서 얘만 공장 건물이죠. 건물이라고 해야 되고 250. 쟤는 보험료라고 해야 됩니다. 500번대의 보험료. 그리고 몰아서 보통예금에서 돈을 빼내시면 되겠네요. 저걸 둘 다를 몰아서 건물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취득하는 과정에서 내는 보험료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11번. 현대자동차로부터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취득해야 하는 공채 현금 20만 원에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채의 현재 가치는 16만 원짜리고 회사는 이거를 단기 매매증권으로 처리하도록 합니다. 자, 업무용 승용차를 사는데 공채를 이제 강제적으로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차변에 이제 이 공채를 단기 매매증권으로 분류하고 싶대. 그러니까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을 쓰는데 이거를 20이라고 써야 되냐, 현재 가치로 써야 되냐, 공정가치인 현재 가치로 쓰는 겁니다. 이렇게 20이라고 쓰는 게 아니라 액면으로 쓰는 게 아니고. 자, 그러면은 나가는 돈은 20일 텐데 나머지를 뭐라고 해야 되느냐, 저 차를 사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비용이야. 그러니까 부대 원가 취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량 운반구라고 4만 원을 늘려줘야 됩니다. 나가는 돈은 20만 원일 텐데. 그러니까 이 단기 매매 증권은 시장 가치가 2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지만 내가 이 차를 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16만 원짜리밖에 안 되지만 20만 원 주고 사야 돼. 그렇다고 여기서 20만 원을 적으면 안 돼. 왜냐하면 단기 매매 증권의 취득가액은 공정가치로 적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나머지는 뭐로 해야 되냐? 이 차를 사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부대 비용이다. 그래서
차량의 원가에 가산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12번째. 자,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다음과 같이 구매 대행사에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자, 회사는 차량 구입 시 필수적으로 매입하는 지역개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합니다. 자, 이제 차는 1850짜리고 취득세 등이 50 있으니까 저 합쳐야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지금 1900만 원짜리 차에다가 지역개발 채권이 50만 원짜리인데 공정가치는 없네. 그러니까 뭐 여기서 뜯어다가 붙여놓을 것은 없네요. 그래서 차량 운반구를 1900만 원이라고 쓰고 저 지역개발 채권은 만기까지 갖고 있다고 하니까 만기 보유증권인 투자자산 쪽에 만기 보유증권을 만들고 금액은 50만 원. 만약에 얘도 공정가치가 한 40쯤 된다면 여기는 50으로 적으면 안 되지. 40으로 적어야 되지. 그리고 그 나머지 10은 어디로 가야 돼? 여기다 올려야지, 여기다가. 예? 됐죠? 자, 그런 얘기가 없으니까 좀 더 쉽게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대변에, 뭘 줬냐? 전액 다 현금 줬습니다. 현금으로 1950만원. 자, 그래서 이제 차량 취득의 채권의 강제 매입에 대한 문제를 두 개 보셨고요. 13번. 대전에 제2 공장 신축하기 위해서 건물이 세워져 있는 토지를 구입합니다. 건물이 세워져 있는 토지를 뭐 하려고 샀다요? 신축하는 거, 이거 다 쓸어버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대금은 당좌수표를 줘요. 건물이 세워져 있는 토지를 샀으니까 건물과 토지를 산 게 아닙니다. 철거할 거니까 그냥 토지만 산 것이 돼, 토지만. 차변의 토지인데, 거기다가 아무 일이 없으면 토지가 800억으로 멈추면 좋은데, 철거 비용이 들었어요. 이 토지를 취득한 목적대로 쓰려면 이걸 철거해야 되잖아. 지금 난 땅 쓰고 싶으니까. 이것도 토지. 땅을 다지는 정지 비용도 토지. 결국은 여기 800, 900, 980만 원이 토지의 원가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네요. 철거를 할 거니까. 건물과 토지를 같이 산 게 아니라. 그래서 비용은 800만 원은 당좌수표니까 당좌 예금에서 800을 빼고 둘 다 당좌수표구나. 그죠? 요것도 당좌수표 발행, 요것도 당좌수표 발행. 그러니까 당좌 예금의 감소 980만 원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14번 질문이 엄청 긴데 태안에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서 건물이 있는 부지를 구입했어요. 공장 신축이니까 아까 똑같이 다 쓸어버리고 건물인 거야. 아니 토지만 산 거야. 구지 매입비로 5천만 원. 일단 토지 5천. 그 다음에 지불하는 수단 철거 비용 300, 토지 정지 비용 300. 다 플러스 하죠. 5천, 300, 622 토지의 원가다는 얘기입니다. 형태는 비슷합니다. 5,620. 돈 주는데 돈을 내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여기 5천만 원은 대출을 받아서 지불해요. 대출 기간 3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대출을 받았다는 얘기는 돈이 이렇게 들어오고 장기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생겼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돈 들어와서 주는 거나 빼는 거나 그냥 곧바로 장기 차입금이 생기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변에 장기 차입금 5천만 원이 생겨서 부채가 늘어난다라는 얘기고 거래처 걸어야 되겠죠? 부채니까 5천만 원. 그리고 이제 정지비용, 철거비용은 당좌수표, 당좌 예금의 감소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결국은 토지를 사는데 자기 돈을 다 준 게 아니고 대출 받아서 받은 돈으로 주는 거야. 대출 받을 때 여기 뭐 보통예금 돈 찍히거나 현금 찍히고 여기가 장기 차입금이라는 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곧바로 만들어내라.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15번 당사의 최대 주주인 조진희 씨로부터 제품 창고를 건설하기 위해서 토지를 기증받습니다. 차변에 토지 들어온다는 얘기네요. 돈 준 건 없죠. 기증받았으니까. 이전 비용 500,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고 현재 이 토지의 공정가치는
1억 5천만 원짜리입니다. 일단 토지가 들어오는데 돈을 준 게 없기 때문에 이걸 뭐로 적느냐? 공정가치로 적습니다. 그러니까 1억 5천 플러스 이전 비용 500에서 1억 5천 5백이 토지의 가격이 되는 거겠죠. 1억 5천 5백. 그 다음에 이전 비용은 당좌 수표니까 당좌 예금의 감소로 처리하시면 되겠고 500만 원. 그럼 나머지 뭐냐? 기증받았잖아. 돈 나가는 게 없어. 이때 쓰는 이름이 자산 수증 이익이라고 합니다. 자산을 수증받았다. 증여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영업의 수익. 자산 수증이익. 그 다음에 사용 중인 기계장치가 있습니다. 내 기계장치는 쓰고 있는 기계장치고 취득원가의 상각노계에 그 다음에 동일 업종인 거래처의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던 기계장치가 있어요. 장부가에 공정가치가 있습니다. 이걸 교환합니다. 그러니까 나가는 것은 구내 기계고 들어오는 것은 신기계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동종자산 간의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산. 자, 일단 자기 자산을 내보낼게요. 자기 자산을 내보내려면 대변에 기계장치의 이름을 써서 취득 원가 3천을 제거시킵니다. 그리고 반대쪽에 딸린 식구 상각 누계액을 반대쪽으로 뺍니다. 반대쪽에 바로 밑에 번호 씁니다. 206번의 밑에 207번 여기 참고에 기계장치라고 붙어 있는 거 그거를 빼요. 자변으로. 그러면 이 자산이 장부에서 다 제거가 된 거예요. 이제 원가 빼고 상각 누계액 빼고 이제 왼쪽에다가 기계장치만 넣으면 돼. 기계장치. 이렇게. 그런데 이제 여기 금액을 뭘로 할 거냐가 이제 핵심이잖아요. 동종자산 간의 교환으로 취득하는 이 자산은 취득원가는 뭘로 할 거냐. 교환으로 제공하는 자산의 장부금액이야. 교환으로 제공되는 자산이 요거잖아. 요것의 장부금액이 얼마냐면 여기 3천에서 1,500을 뺀 것이 장부금액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1,500인 거야. 그러니까 처분 손익이 안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동종 업종에서 동일한 용도로 쓰는 기계장치끼리 서로 교환을 하게 되면 처분 손익을 인식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비슷하게 쓰는 자산이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쉽게 말하면 3천에 1,500짜리 하고 이게 공정가치 시가가 뭐 얼마나 높든 상관없이 그냥 그 금액을 그대로 맞아 채우니까 절대 처분 손익이 안 생긴다라는 얘기입니다. 동종자산 간의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이 취득원가는 제공하는 자산의 장부가이기 때문에 절대 차이가 안 벌어진다고. 여기서 이걸 뺀 게 장부가액인데 여기가 차이가 벌어지겠냐? 처분 손익을 인식하지 말라 이런 얘기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1,500만 원. 17번 보겠습니다. 공장의 기계장치를 수리합니다.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수리 비용이 나갑니다. 그런데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시래요. 자, 수익적 취득 이후의 원가. 수익적 지출이라는 얘기는 비용 처리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차변에 수선비라고 하시면 되겠죠. 번호는 500번대의 수선비가 되겠죠. 공장의 기계니까 수선비. 금액은 300. 돈은 당좌 수표의 발행은 당좌 예금의 감소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18번. 파손된 본사 영업팀 건물의 유리 교체. 이거는 특별한 말이 없어도 이렇게 자본적 지출일 수는 없겠죠. 수익적 지출. 유리 교체니까 본사 건물에 800번대의 차변의 수선비, 800번대의 수선비. 금액은 150. 결제는 당좌 수표 발행, 당좌 예금의 감소. 당좌 예금 150. 19번. 상일 자동차 보험사로부터 공장에서 사용하는 1톤 화물 트럭. 공장에서 쓰는 트럭의 엔진 오일을 교환했습니다. 특별한 말이 없어도 수익적 지출이겠죠. 엔진 오일 교환하는데 현금 나갔어요. 이제 이때는 자동차와 관련해서 수선이 나오면 수선비 쓰지 않습니다.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 왜냐하면 이거보다 더 정확한 명칭이 있으니까 그게 바로 차량 유지비라는 명칭이 있어요. 차에다 기름 넣고 차 고치고 뭐 이런 것들은 수선비를 쓰지 않습니다. 쓰면 틀린 답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 유지비로 해야 된다. 공장차죠. 500번대의 차량 유지비. 금액 35,000원. 대변에 현금 35,000원. 20번.
5월 20일 공장의 전등 설비 수선 대금이 2,400만 원인데 약소금 발행합니다. 그 중에 400은 수선 수익적, 나머지는 자본적이네요. 그리고 비품 처리하라고 했네요. 그러면 차변에다가 2,400 중에서 나머지니까 수선비를 먼저 할게요. 400만 원은 공장이죠. 500번대의 수선비 400만 원. 그 다음에 차변에 비품으로 나머지 2천만 원 자본적 지출로 하시고 몰아서 대변에 약소금 발행했다. 여기서 지급어음 이렇게 하면 떨어져요. 미지급금, 멸공상사. 됐죠? 21번 볼게요. 기계장치 취득한 후 2년이 지난 현재 주요 수선 설비 증설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 현금으로 나갔어요.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차변에 기계장치 600만 원, 대변에 현금 600만 원. 22번. 공장 건물에 대한 지출 내역을 보고 회계 처리하십시오. 고정자산 등록 생략하시고 대금은 당좌 수표 발행, 당좌 예금의 감소. 파손된 유리 교체 비용은 수익적 지출. 내용연수 증가를 위한 대수선은 자본적 지출. 건물 페인트는 수익적 지출. 그럼 요 두 개가 수선비고 여기가 건물이죠. 건물이라고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180, 400 차변에 공장이에요. 500번대의 수선비 금액이 510. 그 다음에 차변에 건물 1460. 묶어서 당좌 수표를 발행했대요. 당좌 예금의 감소. 대변에 당좌 예금 1970. 23번. 자, 기말 감가상각에 대한 얘기입니다. 결산 시 당기 감가상각비가 다음과 같습니다. 자, 본사의 건물, 생산 공장의 기계장치 이렇게 같이 있죠. 여기는 이제 비용의 번호가 쓰리니까 일단 대변에 이것의 감가상각 누계의 건물의 바로 아래 번호 203번 이렇게 여기 건물이라고 참고 붙어 있는 거 검색 안 해도 되겠죠. 203번 써야 된다. 그 감가상각 누계액 1460 그리고 차변에 감가상각비 얘는 800번대고 얘는 500번대니까 같이 묶으면 될 거고 800번대에 감가상각비를 하나 쓰시고 끝내고 그 다음에 대변에 자 공장 생산 건물이잖아요. 생산 공장의 건물 202번에 바로 아래 203번에 감가상각 누계에 그 다음에 기계장치 206번에 바로 아래 있는 207번에 기계라고 붙어 있는 것에 감가상각 누계에 묶어서 차변에 500번대에 감가상각비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차변에 감가상각비 500번대. 자, 이 지금 분계가 뭐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분계들은 지금 분계만 이해하시면 돼요. 나중에 가면 결산자료 입력에다가 각 칸에다가 그냥 요 숫자만 집어넣어주면 돼요. 그냥 이렇게. 제조경비는 요 두 개는 위쪽에다가 요건 밑에 쪽에다가 그리고 전표 누르면 요렇게 분계를 하더라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처럼 뭐 이렇게 손으로 직접 하는 게 아니니까. 이해됐죠? 합계 830. 24번. 보유 중인 토지의 일부를 매각합니다. 이제 유형자산 처분에 대한 회계 처리입니다. 가지고 있는 토지의 일부를 파는데 돈 받는 건 2,500이고 장부에 있는 건 2,200입니다. 이것이 없어진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이제 결제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분계하는 것 중에서 나름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유형자산 처분에 대한 분계니까 잘 보세요. 일단 장부에 있는 토지를 빼요. 대변으로 토지를 뺍니다. 금액은 장부 금액 2,200짜리. 자, 그리고 이제 왼쪽에 돈 받습니다. 차변에 2,500인데 대금 결제수단이 여러 가지죠. 1,500이 현금. 일단 현금으로 1,500 받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얼마야? 2,500에서 1,500이 나머지니까, 1,500이니까 나머지는 1,000이지. 다음 연도 3월에 받기로 했습니다. 상거래 아니죠. 미수금, 거래처 걸고, 1,000. 다 했죠. 그러면 이제 돈 받는 것과 나간 것의 차이를 보면, 여기에 플러스 나면 차변이 큰 거니까, 여기 대변을 채워야 된다. 이렇게 기억해도 되고,
여기 보니까 여기가 더 작잖아. 그럼 여기다 채워야지. 이쪽이 뭐야? 수익. 유형자산 처분 이익. 이렇게 분개하시면 됩니다. 분개 순서에. 지금 얘 토지는 감가상각 자산이 아니니까 감가상각 누계획이 아직 안 붙었죠. 자, 요 순서대로 하시면 된다고. 됐죠? 그 다음에 5번째. 자, 업무에 사용하던 토지를 팝니다. 장부금액 1,900짜리를 3,500에 팔아요. 오음 받는다. 받으러 오면 아니겠지. 자, 대변에 토지 뺍니다. 토지 금액 1,900. 왼쪽에 돈 받습니다. 차변에 뭘로 받냐면 어음 받아요. 상거래 아니죠. 미수금. 광어상사 걸고 금액은 3,500. 이쪽이 훨씬 크네. 여기 뭐야?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겠죠. 비싸게 팔았으니까.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나온 틀이 가장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거니까 잘 보세요, 순서. 건물이 있는데, 취득가액, 취득원가, 상각누계획 이렇게 붙어 있는 건물을 7천에 팝니다. 그리고 이제 돈 받은 내역이 나옵니다. 7천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 건물의 취득원가를 제거시킵니다. 1번. 두 번째, 그것에 딸려있는 식구, 감가상각 누계획을 반대쪽으로 제거합니다. 번호 조회할 필요 없죠. 202번에 바로 아래 번호야. 그냥 203번이야. 두 번째, 상각 누계획을 제거합니다. 그러면 장부가액이 제거된 거예요. 됐죠? 자, 이제 왼쪽에 돈 받습니다. 돈을 받는데 얼마 받는다고? 7천을 받는데 당연히 하나면 딱 좋겠는데 4천은 자기압수표. 자기압수표 뭐냐? 현금이잖아. 예? 현금 4천. 3번. 이제 돈 받는 내역이 좀 지저분하다는 얘기지. 나머지 4, 5, 6, 7. 3천은 당좌예금. 차변에 당좌예금 계좌에 3천. 자, 돈 받은 내역 다 썼어요. 그럼 이제 양쪽을 채우면 돼. 여기 플러스 났죠? 차변이 큽니다. 대변을 채우시면 돼요. 여기 봐도 차변이 크고 대변이 작잖아. 여기다가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라고 하면 되는데, 제가 뭘 봤냐면, 여기까지 잘 하다가, 여기서 당연히 대변의 유형자산 처분 이익인 거 맞지? 근데 이거를 여러분이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정상적인데 실수로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입력을 하면 대차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이제 시험장에서 긴장을 하게 되면 분계가 막 길다 보니까 복잡하잖아요. 마지막 순간에 저기를 당연히 대변이니까 처분 이익에 대한 이걸로 손실로 입력을 해봐요. 그리고 딱 닫어.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나 저 문제 맞췄는데. 왜 나는 합격선에서 떨어졌지? 1점 차로? 이거는 거기 실제 여러분 상황에 가서 저걸 이익인데 손실을 잘못 치잖아요? 대차가 차이가 나면 오류라도 칩니다. 얘는 오류도 안 떠요. 그리고 여러분이 나중에 채점별로 가도, 시간이 좀 남아서 검증을 하려고 해도 눈에 잘 안 보여.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 응? 경험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저도 점표를 혼자 막 입력하다 보면, 처분 이익인데 그걸 몰라서 틀렸겠니?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조심하시라고. 이게 분계가 기니까. 이익이다. 저걸 손실로 잘못 입력하면 못 찾아낸다니까. 오류도 안 나. 딱 끄고 나가면. 조심하시고. 27번. 자, 영업부에서, 일단 지문이 기니까. 영업부에서 사용하던 차량이 있어요. 자, 취득가액 3천에 상각 누계액이 1,800 붙어 있다. 자, 이것이 사고로 완파가 됐습니다. 내다 판 게 아니라. 동일 날짜에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서 보험금이 2천만 원이 통장에 들어옵니다. 들어왔어요? 자, 당해년도에 감가상각은 하지 않으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당해년도에 감가상각이라는 얘기는 자, 내가 이 자산을 이렇게 갖고 있는데 5월 27일에 아까 앞전 문제처럼 팔거나 이렇게 파손되면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감가상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뭐가 변하냐면 이 감가상각 누계획이 바뀌어요. 응? 바뀌는데 그거를 무시하라는 얘기야. 그리고 원래 써야 되는 이름이 유형자산이 내가 팔아서 손해본 게 아니잖아.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안 맞고 원래 유형자산 손상차손이라는 게 맞아. 손상을 입었다. 응? 근데 그 이름이 없으니까 유형자산 처분 손실 써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일단 분계는 똑같아. 일단 대변에 차량 운반구에 취득가액을 제거시켜. 취득가액 3천 1번. 두 번째, 상각 누계획을 제거시켜. 2번, 바로 아랫번호에 검색할 필요도 없어. 상각 누계획 제거시켜. 3번, 돈 받은 내역을 쓰는데 돈 받은 게 아니잖아. 절단난 거잖아. 그래서 곧바로 그냥 유형자산 손상 차손이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 쓰는 명칭이지만
실무적으로 그냥 유형자산 처분 손실 써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다 됐죠. 자, 그리고 나서 뭘 하랬어 이제. 동일 날짜에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이 청구돼서 돈이 들어왔대요. 그럼 차변에 돈을 집어넣으면 되지. 보통예금에 돈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때 쓰는 이름이 보험금 수익이에요. 보험금 수익. 아주 예전에는 이게 보험 차익이었는데 보험금 수익으로 명칭도 바뀌고 회계처리 방식도 바뀌었습니다. 보험금 수익입니다. 자, 28번. 생산부에서 사용하던 화물차 취득가액 1,500. 자, 그래서 이제 지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야. 폐기 시까지의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보다 더 합리적인 얘기입니다. 그냥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알려주면 감가상각 연도 중에 하는 게 아니니까 요 작년 말을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내가 여기서 폐기했잖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감가상각을 해서 그때까지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반영된 금액이라고 표현해 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말이 그거야. 그 말이 없거나 있거나 있으면 더 친절한 표현이고. 자, 교통사고로 폐기합니다. 동일 날짜에 드린 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해서 보험금 900만 원이 통장에 입금이 됩니다. 각각 하시대요. 똑같죠? 대변에 차량 운반구에 취득가액을 제거하시고, 자, 반대쪽에 딸린 209번에 상각 누계액 850을 입력하시고, 그럼 장부가액이 날라간 거야. 돈 받는 게 아니라 절단 났죠? 유형자산 손상차손이라는 이름이 없으니까 처분손실이라고 합니다. 유형자산 처분손실. 그리고 이제 통장에 돈 받으면 되잖아. 보통예금에 돈 900만 원 받고, 그리고 보험금 수익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닫고 종료할게요.